어디야? 퇴근했어? 방금 끝났지.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 중이야. 저녁에 오징어 볶음 먹고 싶다.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오징어 사다가 볶아줘. 뭐? 갑자기 오징어 볶음? 나 너무 피곤한데 오늘 마트 못 갈 것 같아. 집에 김치찌개 있으니까 그거 데워서 저녁 먹자. 아, 오징어 볶음 먹고 싶다고. 김치찌개 아까 점심에도 먹었어. 그냥 해달라면 좀 해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아니, 나 방금 퇴근했다니까? 그럴 거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당신이 좀 사다 놓던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마트 가서 사다가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뭐?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냐고? 내가 언제 놀고 먹는다고 했어? 당신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장 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오고 오징어 먹고 싶으면 오징어 정도는 사다 놔. 너는 이제 집안일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장 보는 거 하나도 귀찮아하냐? 내가 당신한테 언제 집안일 대신해달라고 한 적 있어? 청소 빨래 전부 다 내가 하고 집에서 자기 밥 먹은 그릇조차 설거지해 놓은 적도 없잖아.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남편이 오징어 볶음 하나 먹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들어주기 힘들어? 그냥 오늘 저녁 시켜 먹을 테니까 준비하지 마. 왜 또 배달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먹자. 주말에 장 봐다가 해줄 테니까 이틀만 참아. 아, 싫다고. 해주기 싫으면 말도 꺼내지 마. 남편한테 밥도 해주기 싫으면서 너가 아내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진짜 입만 열면 그놈의 자격 타령 이젠 듣기만 해도 지겹다. 내가 너 밥 해주고 빨래 해주려고 결혼했냐? 생활비도 다 주는데 당연히 너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됐어. 밥을 시켜 먹던 해 먹던 당신 맘대로 해. 안 그래도 벌써 시켰어. 남편과 결혼 생활 2년이 지났는데 신혼 초와는 다르게 점점 상황은 나쁜 쪽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서로 얼굴 마주보고 하는 대화도 많이 줄었고 그나마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싸우고 감정 상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인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작년에 남편이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데 매달 수익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예전 직장 월급만큼은 버는 것 같습니다. 신혼 초부터 대부분 집안일은 제가 다 알아서 했지만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것조차 안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도 잔소리가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남편도 극단적으로 반응하면서 서로 대화조차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현재 매달 생활비로 제게 100만 원을 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야, 너 밥도 안 해놓고 나갔냐? 새벽까지 일하고 지금 일어났는데 진짜 황당하네. 밥이 없긴 왜 없어? 제대로 찾아보기나 해. 냉동실에 얼려놓은 밥도 있고 찬장에 즉석밥도 있잖아. 그게 밥이야? 겨우 그딴 걸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라고? 아침에 출근할 때 밥이 없었으면 밥통에 앉혀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냉동밥 먹기 싫으면 최소한 밥 정도는 당신이 좀 해봐. 아침에 출근하느라 정신없는데 밥까지 맨날 새로 해놓으라는 거야? 너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밥은 너가 아내로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 남편 보고 햇반 돌려 먹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먹기 싫으면 그냥 배달시켜 먹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 내가 매달 주는 생활비는 다 어디에 쓰는 거냐?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 요즘에 밥도 제대로 하네? 뭐? 아껴? 겨우 한 달에 100만 원 주면서 아끼긴 뭘 아껴? 왜? 그거 남겨서 건물이라도 세웠을까봐? 한 달에 고정비로 나가는 돈만 100만 원이 넘어.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씩 줄게. 앞으로는 당신이 살림해. 살림 그까짓 거 뭐가 어렵다고 그 난리야?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너처럼 살림하면 못할 게 없겠다. 내가 요리만 할 줄 알면 진작 내가 살림 맡아서 했지. 그래? 그럼 내가 밥은 할 테니까 나머지 살림은 당신이 해.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당신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당신이 장 봐서 냉장고에 넣어놔. 알겠어. 살림하라면 누가 겁날 줄 알고? 그까짓 거 하면서 말만 많지. 솔직히 너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당장 이번 달부터 바로 시작해. 그렇게 남편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겨뒀더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겨우 100만 원 주고 골치 아픈 모든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할 지경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만 대충 차려서 밥 먹으면 그만이고 낮에 남편 먹을 반찬 몇 가지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하던 것처럼 청소며 빨래며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고 똑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잔소리를 해주었어요. 여보, 빨래 언제 했어? 아침에 수건에서 냄새 나더라. 3일 전에 했어. 아니, 여름에는 눅눅하니까 최소 이틀에 한 번은 빨래해야 된다고 말했잖아. 진짜 살림 이렇게밖에 못해? 그리고 어제 청소기 돌리고 바닥 제대로 닦은 거 맞아? 냉장고 앞에 끈적끈적하던데. 오늘 닦을 거야. 잔소리 좀 그만해. 생활비 받아서 다 어디에 쓰는 거야? 집안일 당신이 하기로 했으면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쓸데없이 트집 잡는 거면 적당히 해. 내가 낮에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청소는 뭐 맨날 하니? 빨래는 이틀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해? 나는 다 했어. 내가 살림할 땐 회사 다니면서도 다 했던 일이라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살림 하나도 똑바로 못해? 냉장고가 텅텅 비었던데 장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주는 생활비 아껴서 뭐 하는 거야? 야, 기껏해야 100만 원 주면서 바라는 게 왜 그렇게 많아? 우리 집 관리비랑 공과금만 50만 원이야. 그래, 알지. 내가 아주 잘 알지. 너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복수하는 거 맞네. 유치하게 진짜. 그래, 맘대로 해봐라 어디.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줬더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남편에게 살림을 맡겨놓은 집안은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청소도 개판이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도 자포자기한 것처럼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 왜 집안일 똑바로 안 해? 청소며 빨래며 완전 개판인데 그냥 손 놓고 사는 거야? 안 해. 이제 안 할 거야. 뭐? 아직 2달도 안 됐잖아. 당신이 집안일 별거 아니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건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다시 생활비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집안일은 너가 맡아서 해. 웃기고 있다 진짜. 너는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니? 차라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한번 용서해주고 넘어가려 했더니 내가 빌긴 왜 빌어? 잘못한 게 없는데?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대신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사니까 여기서 이혼하고 끝내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밥 차려주고 청소 빨래 해줄 사람이 필요하면 너네 엄마한테나 해달라고 해.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할 생각이었지 어머님 아들 뒤치다꺼리나 할 줄은 몰랐거든. 이제 와서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동안 온라인 사업으로 돈도 잘 번다고 했으면서 그 돈으로 어머님이랑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아니, 사실 나 사업 같은 거 한 적 없어. 무슨 소리야? 이 와중에 거짓말하는 거야? 한 달에 500만 원은 번다면서? 생활비 100만 원 주고 나머지 모아놨을 거 아니야? 그게 작년에 회사 잘리고 그 뒤로 그냥 계속 쉬고 있었던 거야. 너한테 주는 생활비는 엄마가 준 돈이고. 뭐? 어머님이 당신한테 돈을 줬다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았어. 그래서 너한테 100만 원 주고 50만 원으로 용돈 쓰고 산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1년 동안 취업도 안 하고 놀고 있었니? 차라리 잘 됐다. 이젠 진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어. 나는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아깐 그냥 해본 소리였고 집안일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다시 생각하자. 웃기지 마.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못하는 인간을 내가 왜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진짜 소름 끼친다. 나 새로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살아. 여보,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맨날 야라고 부르더니 이제 급하니까 여보라고 부르네. 됐고, 진짜 끝이야. 내일 짐 빼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그 길로 저는 집을 나왔고 얼마 못 가서 남편과 이혼했어요. 자기 발로 사업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둔 줄 알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싸워서 잘렸더라고요. 양심이라도 있으면 조용히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 일이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봅니다. 밥 잘 먹고 간다. 너는 어째 음식 솜씨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니? 밑반찬 하나하나 다 맛있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대접받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저 요리 잘 못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전골이랑 불고기는 제가 한 게 맞지만 밑반찬은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 너가 너희 어머님을 닮아서 음식 솜씨가 좋은가 보네.
더덕이랑 매실 무쳐놓은 거 맛있던데 그것도 어머님 솜씨니? 아니요, 그건 제가 만들었어요. 유튜브 보니까 장아찌 만드는 방법이 있길래 2달 전에 장아찌 담궈놨다가 오늘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어제 양념 만들어서 무쳐놨거든요.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걱정이었는데 입에 맞으셨어요? 그래, 엄청 맛있게 먹었어. 난 식당이나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맛있게 드신 줄 알았으면 가실 때 조금 싸드릴 걸 그랬나 봐요. 한 번 만들 때 양 조절 못해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너희 집에 반찬 좀 얻으러 가야겠다. 너희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음식 솜씨 좋다고 엄청 칭찬하셨어. 저야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죠. 다음 주에 남편한테 어머님 댁 들러서 반찬 좀 가져다 드리라 할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더 만들어서 보낼게요. 그래주면 우리야 고맙지. 요즘 나이 들면서 어째 점점 더 밥하기가 싫어지는지. 맨날 집 앞에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먹는데 그것도 이제는 좀 질리더라고. 우리 며느리처럼 맛있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은 그래도 프로인데 저 같은 사람이랑 비교가 되나요? 그래도 평소에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어머님 아버님도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러지 말고 너 회사 그만두고 반찬 가게나 해라. 그 정도 솜씨면 장사 엄청 잘 될 거야. 일단 나부터 맨날 돈 주고 사 먹을걸? 아유, 어머님, 비행기 그만 태우셔도 돼요. 제가 종종 한 번씩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진심이라니까. 팔기만 하면 돈 주고 사 먹고 싶은 맛이었어.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로 공부해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 아무튼 오늘 잘 먹었다. 푹 쉬고 다음엔 내가 밖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도 푹 쉬세요. 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신혼입니다. 원래 저는 결혼 전엔 요리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남편 먹이려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간단한 국이나 찌개부터 이제는 절임이나 무침 같은 각종 밑반찬까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밥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요리가 하면 할수록 점점 재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고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원래 요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피를 좀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칭찬받는 기분에 취해서 시부모님을 자꾸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 실수였어요.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길래 몇 번 만들어서 가져다 드린 적도 있었고 귀찮고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즐거워서 한 일이에요. 옛말에 가만히만 있으면 절반은 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 상황이랑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괜히 일을 벌리고 맛있다고 해주니까 신이 나서 더 이것저것 만들어서 보냈는데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점 돌아오는 결과가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우리 집에 반찬 다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언제 가져다 주는 거니? 네, 요즘 제가 좀 바빠서 집에서 반찬 만들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연초라서 회사 일도 바쁘고 올해부터는 제가 대리달아서 하는 일도 많아졌거든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서 밥은 제대로 해먹고 있는 거 맞지? 회사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자는 집안일을 가장 우선으로 신경 써야 한다. 네, 늦게 들어와도 가능하면 집밥 잘해 먹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배달 음식 같은 건 저희 둘 다 안 좋아해서 거의 안 먹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주말에라도 반찬 좀 만들어서 보내주면 안 될까? 나야 그렇다 치고 너희 시아버지가 며느리 반찬 없으니 밥맛이 없다고 하지 뭐니? 아, 그러셨구나. 그럼 제가 토요일에 좀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너가 알아서 해줘. 너가 만든 건 뭐든지 다 맛있더라. 근데 우리도 맨날 이렇게 반찬 달라고 하는 것도 좀 치사한 일이고. 아예 너한테 반찬값을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안 될까? 네, 그건 아무래도 좀 돈까지 받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을 줘야 우리도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지. 맨날 우리 남편이랑 둘이서 반찬 다 떨어졌는데 며느리가 언제쯤 우리를 신경 쓰려나 기다리고 있는 것도 치사하더라고.
반찬값으로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가져다 줘. 그건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 먹을 거 만들면서 취미로 하던 건데 돈까지 받아버리면 완전 일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너도 우리가 주는 돈을 받으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거 아니냐.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들어다 주면 된다니까. 그게 어렵니?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매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자신까지는 없거든요. 지금까지야 저희 먹는 거 만들면서 조금 나눠드린 건데 돈을 받으면 메뉴도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쓸 거 뭐 있니? 내가 특별한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들 평소 먹는 거 그대로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달라는 것뿐이야. 집에서 우리가 대충 국만 끓이면 밥 먹을 수 있겠더라고. 일단 생각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돈 받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쳐줄게. 일주일에 3만 원씩 한 달에 12만 원 어때? 네? 한 달에 12만 원이요? 그래, 그 정도면 재료값으로 충분하잖아. 우리가 언제 반찬 투정하는 거 봤니? 너가 주면 주는 대로 먹을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 4가지 정도에 장아찌 종류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 보통 반찬 가게에서 이렇게 사면 2만 원 정도 하더라고. 내가 며느리한테 돈 주고 사는 거니까 후하게 쳐줄게. 아니요, 어머님. 저 돈 받고 반찬 만드는 건 안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회사도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제가 시간 있고 할 수 있을 때 종종 한 번씩 해드리면 모를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리겠다고 약속은 못해요. 왜? 돈이 적어서 그러냐? 그럼 내가 한 달에 15만 원씩 줄게. 그 대신에 반찬도 하나씩은 더 만들어야 한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줘.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내킬 때마다 한 번씩 드릴게요. 그 이상은 부담스럽고 곤란합니다. 참나, 너는 뭐가 그렇게 복잡해? 니들 먹는 반찬 좀 챙겨달라는 건데 부담스러울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어머님, 저 지금 일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달에 12만 원 줄 테니 저를 그 집안 참모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할 때야 별 상관없었지만 돈을 받는 건 진짜 아니라 생각해요. 이제는 집에서 어머님이 직접 음식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반찬 다 떨어졌다고 빨리 가져오라 하시는 지경이었습니다. 저한테 뭘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신 어머님에게 반찬 가져다 드리는 일은 없을 거고 사람 초대해서 밥 해주는 것도 그만할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오지랖 떨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집이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생전 문자 한 통이 없냐? 아주 그냥 엎드려 절받기가 따로 없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됐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손주가 또 아프다면서? 네, 어젯밤부터 열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요. 일단 학교에 안 보내고 제가 집에서 같이 있는 중이에요. 어휴, 허구한 날 아프네. 우리 집안에 그렇게 비실비실 아픈 사람이 없었는데 보면 볼수록 외탁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손주인데 정이 안 가나? 안 그래도 애가 아파서 속상한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에휴, 됐다 됐어. 아무튼 아이 병간호 잘하고 내가 조만간 보약지어서 보낼 테니까 그거라도 꼭 챙겨 먹여라. 그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번에 키 크는 약이라고 보내주신 것도 아직 다 못 먹이고 그대로 있어요.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보약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대요. 너가 알긴 뭘 알아? 너가 한의사라도 돼? 귀한 손자가 지 엄마 닮아서 키도 작고 맨날 비실비실거리는데 그 꼴을 내가 보고만 있으라고?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왔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제 키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남편 키도 남자치고는 그리 큰 편이 아니라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다 생각해요.
그나마 저는 예전부터 얼굴이 귀엽고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 시절에 저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많았지만 남편은 객관적으로 봐도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한결같이 저를 아끼고 위해주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게 보인다는 말처럼 저한테는 항상 키 작고 못생겼다며 구박을 하시고 자기 아들은 잘난 줄 알고 계세요. 그나저나 우리 집안에는 쌍꺼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손주는 쌍꺼풀이 없네. 너 혹시 그 눈은 수술한 거냐? 네, 아니에요. 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은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손주만 쌍꺼풀이 없어? 이상하다 진짜. 애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외모가 점점 못나지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저 나이 때 안 그랬는데. 아직 10살도 안 됐잖아요. 더 나이 먹으면 잘생겨질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안 저랬다니까. 아기 때부터 코가 오똑하고 눈도 얼마나 초롱초롱했는데. 내가 저번에 보낸 약은 먹이고 있니? 얼굴이 조금 못났으면 아프지라도 않아야지. 제가 알아서 잘 먹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그 말씀은 조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사실 남편도 그렇게 잘난 얼굴은 아니잖아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꼭 저 때문에 못생겼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없는 말이라도 했냐? 원래 아들은 엄마 닮는다더라. 엄마가 예쁘고 잘났어야 우리 손주도 잘생겼을 텐데. 어머님 눈에는 당연히 본인 아들이 가장 잘생겼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매번 말을 저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아들이 누가 봐도 귀엽고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아직 10살도 안 됐고 제 친구들 사이에선 아빠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남편의 외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절대 칭찬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저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외모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어렸을 때 울고 보채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자기 아들은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엄청 얌전한 아이였는데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냐며 은근히 저를 돌려서 욕하셨어요. 아마도 저를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매번 대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으시니까 아이 낳고 나서부터 제 성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안 어른이고 시어머니니까 차마 뭐라 하진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참고 살았는데 최근에 정말 선을 넘는 소리를 제게 하시는 바람에 못 참고 폭발해버렸어요. 저희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데 또래 친구들 중에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맨 앞줄에 쭈그리고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뭔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한테 바로 뭐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손주는 왜 앞줄에서 저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 잘 보이지도 않네. 애가 작다고 태권도 학원에서도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학원에서 무슨 무시를 해요? 그냥 여러 명이 다 같이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다른 사진에는 일어나서 찍은 것도 많아요. 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손주가 키가 작고 얼굴이 별로라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놓고 찍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작은 애가 더 작아 보이잖니? 진짜 속상하다.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그때 제대로 크겠죠. 그리고 자꾸 외모 지적하면서 뭐라 하지 마세요. 남들은 다 아빠 닮았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 식구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예요. 뭐? 내 아들은 어릴 때 안 그랬어. 지금이야 나이 먹고 평범해졌는데 어릴 때는 정말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너를 닮았으니까 자꾸 얼굴이 아쉽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니 어머님은 손주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리고 단점은 전부 저를 닮은 건가요? 누가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 전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쁜 줄 알겠네요. 그게 그거랑 같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어른이 뭐라고 하면 한마디를 안 지고 말대꾸를 하냐? 어머님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아들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손주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할머니는 어머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사시면 되잖아요. 너 말 다 했니 지금? 나랑 안 보고 살겠다고?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 진짜 못생겼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피부도 좋고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어머님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신 줄 알았다니까요. 뭐야, 너 미쳤니?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 얼굴도 별 볼 일 없고 그게 손주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어머님부터 입 조심하세요. 그럼 저도 이럴 일 없잖아요. 결국 저도 제 성격 못 참고 시모랑 크게 한판 붙어버렸고 저한테 한 방 먹고 그날 분이 안 풀리셨는지 나중에는 우리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다며 뒤끝을 부리셨다고 해요. 자기 엄마 억지 부리는 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못생겼다고 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 편을 들겠습니까? 남편도 저한테 더 이상 할 말도 없는지 그냥 연락 오는 거 받지 말고 참으라는 말뿐이네요. 저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창피해 본 적도 없고 외모가 조금 못났어도 그게 한 번도 단점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계속 저한테 저러시니까 괜히 남편의 작은 키도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혹시 정말 우리 아들이 키 안 크고 못생겨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요즘 하도 성질을 내고 다니니까 남편도 집안에서 제 눈치만 보고 설설 기어요. 가만히 있다가 괜히 불똥 튀고 한 대 맞은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헛소리를 하던 바보처럼 참고 지냈는데 앞으론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시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바로 다 해버리고 스트레스도 그때그때 남편에게 다 풀 겁니다. 저를 괴롭혀봤자 어머님 본인 아들만 피곤해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